우리 수출이 10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4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2% 가까이 줄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국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최근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하고 생산 라인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는 에스테르 디플로 등 미국 교수 3명이 선정됐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빈곤 원인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 효과를 규명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자산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들 6만 5천여 가구가 체납한 건보료가 1,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10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나아질 거다, 이런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도 사실상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1.7% 감소한 44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31.6% 감소했고 석유 제품은 18.2% 줄었습니다. 액정 디바이스는 64.4% 감소했습니다. 반면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81.9%로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완제품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초 반도체 가격이 회복에 맞춰 하반기에는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같은 전망은 사실상 힘들어졌고 올해 수출 목표치인 6천억 달러 달성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수입은 5.6% 감소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의류 수입이 13.2% 증가한 반면 제조용 장비는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네, 국가별로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과 중국인데 지난달 수출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가 수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액은 21.8% 줄어든 11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정보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는 증가했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석유 제품이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출액은 2.2% 줄어든 56억 9천만 달러를 나타냈는데요. 무선 통신기기가 56.4%, 승용차가 2.4% 줄었습니다. 7월 일본 수출 규제가 수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일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 줄었지만 전체 감소폭보다는 적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무역 수지는 59억 8천만 달러 흑자로 9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한국은행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기조와 또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접수가 마감되는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토스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고배를 마신 뒤의 제도전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토스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네요. 그렇습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 퍼블리카는 주주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형성한 컨소시엄에서 토스는 의결권 34%의 최대 주주로 역할을 합니다.
토스 외에도 KB 하나은행과 하나투자증권, 중소기업 중앙회, 이랜드월드가 각각 10%, SC제일은행은 6.67%의 지분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3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자본 안정성 측면을 보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도하는 소소 스마트뱅크준비단도 지난 2015년에 이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키움뱅크를 주도하는 다우키움그룹은 재도전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토스 컨소시엄의 2대 주주로 참여하는 KB 하나은행 외 신한금융그룹과 농협은행 등 이 나머지 대형 금융사들은 예비인가 신청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까다로운 규제가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2017년 출범한 국내 첫 인터넷은행 K뱅크는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증자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자본을 확충하려던 계획이 뒤틀린 건데 앞서 금융위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끝나면 심사 결과는 신청일부터 60일 후인 12월에 발표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대로 떨어진 카카오뱅크가 내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마디로 은행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서 자금을 수혈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금력을 갖춘 대주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금융당국의 승인까지 받은 카카오뱅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카카오뱅크가 자금난이면 대주주인 카카오가 나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카카오가 대주주가 아닌 건가요? 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아닙니다. 카카오로 최대 주주 전환하라고 당국이 승인을 내줬지만 전환 일정이 마냥 미뤄지면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뱅크의 현 최대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50%를 보유 중이고 카카오가 18%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얻게 되면서 한투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카카오가 최대 주주, 한투금융지주가 2대 주주가 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상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50% 이상 혹은 5% 이내로 보유해야 되는데요. 이에 한투금융지주가 5% 주식을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에 분산하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현재 인터넷은행 특별법상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금융지주 측에서는 난감한 일일 것 같은데요. 금융지주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로선 한투금융지주가 한투증권 외에 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는 플랜 B를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이 10% 가까이 떨어진 터라 증자 일정을 늦출 수 없어 결국 최대주주 변경과 증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력한 안으로 카뱅이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일정을 추진하되 신주 배정 기준일이나 주금 납입일을 넉넉하게 잡아 기준일 이전에 지분 정리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의 소재 국산화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해서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일본이 지난 7월 초에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벌써 100여일이 지났죠. LG 디스플레이가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파주와 구미 등 국내 모든 OLED와 LCD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액체 불화수소를 일본산 대신 국산 제품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달부터 일부 생산 공정에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투입해서 패널을 생산했는데요. 테스트 결과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품질이 나온다고 판단해 국산으로 100% 대체를 결정했습니다. 불화수소는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씻어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마쳤고 조만간 생산 라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불화수소는 반도체용 공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순도가 낮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100% 국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디스플레이보다 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한데요. 반도체 공정의 미세 수준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반도체 공정에 솔브레인 등 국내 업체가 만든 불화수소를 대체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램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로 최종 품질 시험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또 국내 업체가 수입한 대만산과 중국산 불화수소도 일부 공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른바 ESS의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2차로 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ESS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정부가 ESS 2차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다시 한번 조사위를 출범시키는 겁니다. 이번 조사위는 20명 내외로 기존 조사위원 일부를 비롯해 전문가와 국회, 사고 관련 업체 추천 인사 등으로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와 사고 관련 업체 추천 인사 구성이 완성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기자, 그런데 앞서 1차 조사위원회가 있었고 6월에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2차 조사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지난 7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ESS 사고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다,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3건에 대해선 좀 더 명확한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발화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위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충남 예산과 강원 평창, 경북 군위 등 최근 일어난 ESS 사고 3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등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지급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포스코가 지급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지급체계 개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지급체계를 단순화시키고 호칭체계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 건데요. 현재 포스코의 지급체계는 6단계로 이뤄진 대학 졸업자 피직군과 현장직 이직군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존 지급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한 것처럼 포스코도 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 된 지급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겁니다. 또한 사원, 대리 등의 호칭도 바꾸기 위해 내부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급체계 개편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포스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급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이유도 전해주시죠. 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차별 없는 수평적, 협력적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급체계와 호칭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해서 노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포스코 노조는 지난 10일 발족한 노무제도 개선 TF를 통해 협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승진 연한 제도에 대해서도 사측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격주로 진행되는 TF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관련 성과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사측은 직급 체계를 본격 검토하는 상황이 아니라며 노조와 관련 논의를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초연결 시대를 앞두고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클라우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잇따라서 클라우드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먼저 SK그룹이 클라우드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SK그룹은 오는 2022년까지 계열사 주요 시스템의 80%를 클라우드로 전환합니다.
그룹 차원의 전환을 주도하게 될 SK-C&C는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인 글루커스의 지분 18.84%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글루커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최 기자, 다른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삼성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계열사 주요 시스템의 90%를 클라우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그룹 역시 오는 2023년까지 계열사의 클라우드 전환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은 3년 안에 클라우드로 100%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전망 어떻게 되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20%가량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2조 원 규모에서 3년 후인 2021년에는 3조 4천억 원대로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파완 쿠마르 고엔카 사장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한 일정과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고엔카 사장이 한국을 찾아서 노사를 만나기로 했다고요? 네,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고엔카 사장은 곧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요. 조만간 열릴 쌍용차 3분기 이사회를 주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예병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노동조합, 임직원 등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와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여러 협력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노사 면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쌍용차 쪽에선 자금 수혈과 같은 경영 지원 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쌍용차는 현재 비상경영에 나선 상태인데요.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에 한국에 3, 4년간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힌드라의 신차 개발에 쌍용차가 어떻게 협력할지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마힌드라는 이달 초 미국 포드 자동차와 우리 돈 3,300억 원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 계획을 내놨는데요. 고엔카 사장은 현지 언론을 통해 쌍용차가 이 합작회사에 참여해 신차 플랫폼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엔카 사장은 또 쌍용차 노조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엔카 사장에게 고용 안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권재규입니다. 다음은 노벨상 수상자 소식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3명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3명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빈곤 퇴치와 관련한 학자들이 수상을 했네요.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빈곤 퇴치 연구로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 에스테르 디플로 교수와 그녀의 남편이자 같은 MIT 교수인 아브이지트 바네르지 그리고 하버드대 마이크 클레이머 교수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만으로 46세인 디플로 교수는 역대 경제학상 수상자 중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수상자입니다. 네, 이들이 어떻게 상을 타게 된 건지 배경도 좀 전해주시죠. 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게으름이 가난을 초래한다라는 통념을 뒤집고 빈곤 완화의 새 접근법을 제시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플로 교수와 바네르지 교수는 빈곤 퇴치 연구소를 설립해 빈곤구 원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증적 방법을 연구했고, 크레이머 교수는 아프리카 케냐를 연구하면서 케냐 초등학생의 결석률과 기생충 피해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 이후 교육 관련 공적 개발 원조 프로그램에서 구충제 보급은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3명의 학자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문적 성과를 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영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신 기자, 그런데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에 대해서도 벌써 언급을 한 게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디플로 교수와 바네르지 교수는 MIT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디플로 교수는 빈곤 퇴치 연구를 본격화하는 물꼬가 되기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개도국 빈곤 퇴치를 위한 좋은 연구 사례로 꼽은 건데요. 디플로 교수는 한국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가별로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바네르지 교수도 한국의 기술과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제학의 관심이 점점 더 분배 문제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악취와 또 먼지 끼임 현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던 LG전자의 의류 건조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소비자원이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논란이 된 LG전자의 의류 건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는 달리 콘덴서 자동 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바닥 내부와 그 안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이유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면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군요. 분쟁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일단 분쟁 조정위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14일 이상 개시 공고를 한 뒤에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보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인데요. 집단 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분쟁 조정 참가를 위한 추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이 어떤 효력을 가질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분쟁 조정위는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서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된 건보료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돈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특별관리가구 현황 자료를 내놨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은 가구가 올해 8월 기준 6만 5천 가구에 달했고 체납 건보료는 모두 1,351억 원이었습니다. 연도별 체납 현황을 보면 2015년 5만 9천 가구에서 작년 6만 2천 가구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액자산 보유자,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4천만 원 초과 부동산 임대소득자, 외제차 소유자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재와 또 환수 조치가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반년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이 건보공단에서 보험급여 사전 제한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진료비도 체납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건보료를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또 특별관리 대상자를 상대로는 이 특별징수팀이 압류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건보공단은 올 초부터 8월까지 특별관리 대상 체납자로부터 953억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5% 상승하며 2,07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5% 오름세입니다. 64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3분기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산 불화수소를 모든 공장의 양산 과정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악재와 호재가 겹쳤는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4,250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또 한 번 QLED TV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상호 비방을 재개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오름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0.4% 오르며 5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대규모 투자 소식을 내놓았죠. ESS 안전을 위해서 2천억 원 선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오늘부터 노사 집중 교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임단협의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조선해양 현재 1.9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